암은 무서운 질병이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되신 분들이 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비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부담으로 느끼시게 됩니다. 치료를 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며 수술부터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의 각종 검사비까지 경제적인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청구와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치료에 대한 걱정보다는 병원비가 먼저 떠올랐다고 하시는데, 치료를 시작하고 반복되는 검사와 치료 항목으로 인해 쌓여가는 영수증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체감을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치료에 전념해도 부족한 상황에 감당해야 하는 의료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불안함을 갖고 치료를 이어가시게 됩니다. 중증 질환인 암이라는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 혜택 제도들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혜택이 없는지, 알고 계셨더라도 놓치는 건 없는지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암 환자, 가족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를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암 환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 지원 제도는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란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질환 시 발생하는 의료 비용의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의료비의 90에서 95%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3대 질병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을 포함해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중증 화상 등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중증 질환의 경우 5%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며 그 외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의 경우 1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암은 산정 특례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되며 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 재발이 확인되어 암 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 환자의 경우 종료 예정일 3개월 전에 신청하면 재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5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 진료 항목 외에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는 항목은 산정 특례 제도의 혜택이 되지 않아 치료 비용을 본인이 온전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가 어려운 병일수록 최신 의료기술이나 예후가 좋은 신약으로 치료를 하고 싶지만 비급여 항목인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항목까지 보충을 하고 싶으시다면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진단비 보험이나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는 치료비 보험으로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게 될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본인 부담금을 측정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을 대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생겼다면 측정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거나 지원해주게 됩니다. 기준은 본인이 해당되는 소득의 기준에 따라 다음 해 연말정산 완료 후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보험료를 확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 산정 및 종합소득신고 반영 시기를 고려해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간을 나누게 됩니다. 1분위에서 10분위 중 해당되는 구간의 상한선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며 나머지 의료비용은 공단에서 지급을 하거나 낸 의료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1분위에 속하시는 분이 전년도 기준 급여 항목으로 의료비가 1,000만원가량 지출되신 분을 예를 들어 드리면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89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비용이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해도 89만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한 해 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해당이 되는 사전급여와 한 해 동안 이용한 여러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출된 의료비를 합산해 돌려주는 사후환급으로 혜택이 구분되어 있으며 지급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 부담 상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액의 의료비용이 청구된다고 해도 어려움 없이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의 수준에 비해 재난적으로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과도한 의료비의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적용받지 못하는 항목들을 지원해주며 전액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 일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층 분들은 70에서 60%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공시지가 등을 반영해 가구 합산 재산 과표액 기준 7억 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센터 1577-1000번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으시고 환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준비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은 치료기간이 길다 보니 환자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며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저소득층 암 환자 및 소아, 아동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며 암 진단부터 치료비까지 계속적인 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주면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고려해 지원을 하며 비급여나 본인 부담금 구분 없이 성인은 최대 300만 원, 소아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지출된 검사비 관련 의료비, 최종 진단 이후 암에 대한 치료비, 치료를 받으며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의료비, 전이와 재발암에 대한 치료 비용에 해당이 되며 암 치료에 소요되는 필수 치료대, 관련 성형 비용, 치과 의료비 및 보철 치료 비용과 소아의 경우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인 가발 구매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긴급 복지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이 선정되며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소득 상실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비 등 의료 서비스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3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도 있는데 간병비나 보조 의료기기 구입비, 보호자 식대,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비 등 치료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항목들과 비급여 도수치료, 증식치료, 추나요법 등 일부 비급여 항목들이 제외됩니다.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지원 종료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지원이 가능하며 상이한 질병의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의료 지원 종료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암 치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런 복지 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 있으신 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이며 동시에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암 생존자를 위한 통합지지센터가 있습니다. 조기검진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암 상대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암 치료의 특성상 암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겪게 된 신체나 심리적인 생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복귀를 도모하며 가족들을 위해 전문가들을 통해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암 생존자는 암 치료 후 피로, 통증, 수면장애, 불안 등 대인관계나 사회적 복귀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인과 소아청소년 모두 해당이 되며 특히 소아청소년 시기에 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으로 성년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권역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대표번호 1577-9740으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 환자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제도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암은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질병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정작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정보 하나하나가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몰라 놓치고 있는 제도들이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주변에 이런 혜택을 모르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보장 분석에 대한 문의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조영석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